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소수 부족 사태 약간 뉴스 언박싱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중국에서 요소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초창기에는 요소를 만드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석탄이거든요. 석탄. 예. 석탄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우려해서 석탄을 가지고 사용해서 만드는 물건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다 하나하나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외로 나가는 혹시 물건이 있으면 일단 검역관에서 막아라. 막고 이게 나가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국내 수급 상황을 보고 반출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분명 요소수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제 다 자국 위주로 했군요. 네, 그렇죠. 예. 중국 역시도 자국에서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는데 석탄이라는 건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로서 그것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대비해야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요소수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예. 하지만 최근 중국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석탄 시세를 보면 석탄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이 얘기는 다시 석탄에 대해서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틔었다. 예,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이 석탄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렇게 산업체가 예.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요. 예. 정말 증거는 없습니다. 다 예. 공교로운 건데 마침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여러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자료를 요구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과정에서 또 요소수 사태가 중국하고 이렇게 전개되기도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마침 또 우리 요소수가 부족할 때 예. 우리에게 또 요소수를 2만 리터 정도 보내주겠다고 한 거는 호주죠.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 것을 대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참 공교롭게 그런 나라들이 얽히고 설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연일까요? 글쎄 뭐 증거가 아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딱 그거는 분명하죠. 예.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졌었을 땐 반드시 이런 산업재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의견을 또는 우호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 맥락들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 나라를 또 도와주겠다며 다른 쪽 진영에서 이렇게 원군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꼭 그러면은 어떤 석탄 부족이랄지 이런 실체가 있어서 지금 요소수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게요. 예. 사실 중국이 그동안 통상 분야에서나 미국과 우호적인 어떤 국제기구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 통상적으로 제기했던 것은 그 나라가 중국에게 가장 의존도 높은 품목들 몇 개를 갑자기 반출을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산업적으로 진짜 치명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산업적으로 중국이 우리와 유사 품목에 대해서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고 우리와 아주 뭐 초격차 차이로 바로 턱밑까지 쫓아왔다라는 것만 관심을 많이 뒀었잖아요. 그런데 또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물가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다 중국 수입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칼럼을 한 3, 4년 전에 썼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그래도 3,000원 내외로 사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식점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중국계 이런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와서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해 줬기 때문도 분명하다. 식자재는 물론이고. 그렇죠. 식자재 물론이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러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의존지를 보이게 됐느냐.
있느냐. 사실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했던 업체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산 가격에 싸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결국 그 분야를 다 거의 접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 중국산 그렇게 싼 요소수를 그동안 사용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해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언제 이러한 것이 진짜 공교로운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아주 그 무서워지는 게 러시아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요소수가 천연가스에서도 나온다며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과의 관계도 꼭 천연가스 문제가 아니었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요소수 관련해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그 러시아에서 뭐 천연가스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혹시 공동으로 유럽과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이런 나라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문제가 천연가스 문제가 아니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리투아니아와의 그 관계를 놓고 유럽과 갈등이 놓였던 것에 대해서 유럽 전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수제들에 대해서 뭐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무관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호주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당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호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줬던 것은 미국과 우방인 국가들이 보내주거나 그리고 중국이 호주산 와인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와인 농가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역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이들 나라들에서 호주산 와인 사주기 캠페인을 벌려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지금께 거기에 해당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게 진짜 그 고래 싸움에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 정치가 국제 경제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부작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걱정도 되고. 그렇죠. 제일 크게 걱정되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산업 현장은 우리에게 가장 물건을 싸게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밸류체인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젓이 바로 위에 제일 싸게 물건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전략적인 대비 차원에서 그 나라의 의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더 비싼 가격에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요소수 등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공장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근데 석탄 산업이나 이런 것도 차츰 줄여나가고 거의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그 환경과 관련된 대책도 늦어질 수밖에 없네,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전방적으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업 스케줄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같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더 고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요소수를 바탕으로 좀 앞으로 우리의 행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가끔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소수가 이렇게 부족한 게 우리나라만입니까? 해외에서는 요소수가 안 부족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디젤차 비중이 높은 게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유럽이 지금 안 높습니까? 저 유럽도 디젤 탈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일본은 디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젤차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수준이고요. 승용차 중 1,000만 대? 승용차랑 이제 승합차도 좀 있죠.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1,000만 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디젤차에 넣어야 될 요소수를 거의 전량, 자동차용은 고순도의 요소수죠. 그거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럽도 요소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곤 있는데 유럽은 요소수를 조달받았던 공급처가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지금 요소수가 나가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 요소수를 받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대란까지는 우려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도 수입 다변화를 그쪽 나라들로 해야 되는데 그쪽도 뭐
그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소 가격이 폭등한 상태인데요. 예.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요소의 가격이 톤당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는 절대 안 넘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요소의 가격이 톤당 얼마가 됐냐면 446달러가 돼 버렸어요. 2배 이상. 2배 이상 올랐네요. 오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소 관련한 여러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라는 건 인식이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드물고요. 하나 또 좀 자세히 좀 살펴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연간 요소 수입량은 총 톤이 83만 5천 ton을 수입을 해옵니다. 83만 5천 톤. 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농업용인데요. 농업용이 46만 톤으로 55%를 써요. 예. 근데 참 다행히도 농업용은 중국산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농업용은 그래서 뭐 그래도 수급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산업용하고 자동차, 특히 자동차가 90% 이상 중국에서 의존을 해왔는데 이 자동차용이 9.8%, 산업용이라고 하면 시멘트라든가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34%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는 예. 바깥에서 추가적인 수급처를 찾는 것 플러스 예. 산업용 요소를 활용해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대안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될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도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이번 달 말쯤이나 나온다고 하고요. 이번 달 말. 아. 예.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예. 산업용 저도 이제 한국전력과 관련된 관계자분들 중에서 알고 지내는 분들이 있어 좀 여쭤봤더니 한전 관련 회사에 예. 그동안 요소를 납입했던 협력 회사들 중에서도 최근 가격 급등으로 예전에 그런 그 납입하겠다라는 그 조건을 우리가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 우리 그 원래 산업용으로 요소 납입하겠다라고 한 것도 지금 계약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원래 산업에서는 계약을 1년 그렇죠. 단위로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장기 계약하니까 이게 네. 큰일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요소수 사건도 이게 구조적으로 쉽게 예전처럼 수월하게 풀리기는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야, 이게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는 게 정말 무섭군요.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른 물품, 부품, 뭐 소재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리스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국은 각각의 나라마다 중국이 그 나라의 공급처 역할을 90% 이상 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무력을 사용하기 전 단계인 경제적인 압박으로도 충분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사드 배치하고 그랬을 때 중국 관광객들 안 왔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 포획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자, 그렇다고 생기지도 않은 불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일 싸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바로 위에 있는 나라를 등지고 일부는 일부러 원거리까지 가서 비싸게 사와야 될지 이것도 정말 전혀 뭐 경제 논리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그 업체들도 망하고 그럼 고용자들 실직되고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또 돈 낭비가 분명히 될 텐데. 네. 아, 쉽지 않군요.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 중국의 현지에 있는 코트라에서는 예. 보고서로 이 현상은 분명 석탄 부족으로 석탄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상도 분명하다라고 자체적인 보고서는 벌써 나오긴 했어요. 예.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요. 없다. 예.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련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한 주의